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에 사실상 부정선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에 우리 협회 집회 현장에 나와주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창년 TV3도 중계를 하고 있고 매일 좋은 날 TV 그리고 정프로 TV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네 정말 자국도 이야기할 때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고 애들하고 또 함께 보내고 너무 또 다정다감한 가정적인 아빠인데 그런 자녀들이 애기들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우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정말 공사나 전체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또 변호사들 또 전문가들 애국 시민들 동지들이 함께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고 보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시고 우리 또 정순희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저기 또 서울역 집회에 갔다가 또 우리 전창용 형님이 또 우리 제세랑 같이 지금 매일 횃불 집회를 하고 계신데 또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또 하고 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나와가지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척결한다 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서울역 연설에서도 말했는데 이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선거무효소송 소장도 썼고 이제 증거보전 신청도 했고 그 다음에 삭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썼던 내용들 뭐 요지미를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4.10 총선 역시 명백한 100%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그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적게는 몇백 표에서 적게는 몇십 표에서 많게는 몇백 표 그리고 그 이상의 부풀리기도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은 대리투표나 그 중복투표, 그 이중투표 등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투표를 이용했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하는 혹은 뭐 제3자 투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의 투표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에 의한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곳곳에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4.15 총선 때도 금북면 같은 경우에 선거인 수가 100명 남짓 되는데 그 229명인가가 투표를 했던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북면이 그 100명 남짓 됩니다. 하도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줄여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깨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수학을 배운 사람, 산수를 배운 사람은 필수로 이미 정규 분포를 나타내면 이 가운데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총선, 2016년 총선까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다가 4.15 총선부터 쌍곡선, 당일 투표 따로 사전 투표 따로 보이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자연계에선 발생할 수 없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규 보고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일관되게 민주당을 찍는 성향이 많다라고 하는 이상한 방어 논리를 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한 연령층은 60, 70대이고 60, 70대가 우파 정당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미에 가깝습니다. 경험치기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부산 192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세종 11개 동, 울산 47개 동,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한두 군데 뭐 이렇게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사전투표를 까면 이 열간 대도시의 모든 동에서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불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전을 던졌을 때 한 1,500개가 넘는 동전이 모두 한 면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통계, 이것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 조작하는 것을 역시 채증을 했습니다. 4월 10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그냥 그 6시부터 저녁 6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촬영을 했는데 투표수와 투표율을 장난치는 것, 조작하는 것을 그대로 영상으로 포착을 했고, 이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사전투표는 부풀리고 당일 투표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일 투표 인원이 늘어나면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니 당일 투표율을 줄이는 방법을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투표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 실제 투표지도 파쇄를 했습니다. 그 파쇄한 것이 지금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파쇄한 투표지를 담은 쓰레기 더미를 애국 시민이 발견을 했고 그것을 고스란히 영상과 사진으로 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투표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은 불량 투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량 투표지를 어떻게 선거 당일 또는 선거 당일 전날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투표지를 바꿔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 후에 투표지 투입과 투표지 가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투표지들, 위조 투표지들이 이번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황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투표지 가리, 공인함 훼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수와 지역구 투표수는 원래 같아야 합니다. 거소 선상이나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투표수와 지역구 선거인 수는 같아야 되는 것이고 투표수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표 결과에서는 이렇게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인 수와 지역구 선거인 수 간의 편차가 많은 것들이 상당수 지역 몇천 개가 많은 투표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인 곳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했습니다. 가가후 공명선거 대한당이나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 0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부부가 나란히 11번 가가후 공명선거 대한당을 투표했다고 했는데 개표 결과가 한 명인 것도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인 것은 이러한 현상은 누군가가 투표지를 없애거나 투표함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의 득표 현황을 보면 이상하게 비례대표에서는 일관되게 조국 혁신당이나 가가후 공명선거 대한당도 9표 정도로 거의 일관된 비율을 가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개표 결과가 이적이라는 것은 결국 조작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외 보조자 투표에서 서초갑을 제외한 다른 전국 거의 전 지역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 서초갑만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제 국민이 일반적으로 애국 우파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이 많을 텐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 곳곳마다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더라고요. 유일하게 서초갑은 10표 남짓으로 390몇 대 380몇으로 그 서초갑 조은희가 이겼다면 강남갑이나 대구 수성갑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재국민투표, 이 관외사전투표와 거의 맥락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투표지를 만드는 공장이나 배달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수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수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등기수가 아니라 투표수에 우편투표 등기수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등기우편이 그대로 100편이 오면은 100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표가 나오면 등기우편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선거인수는 100명인데 투표수가 92명이면 등기우편 등기는 100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투표수에 그 우편 투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선거인수에 맞춰가지고 우편 투표를 제작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송 경로 탐색으로 수많은 가짜 투표지를 발견했습니다. 올해 관외사전 투표 역시 저번에 272만 개였는데 이번에는 한 20만 개 정도 되죠. 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300만 개가 넘는 투표지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등기 우편 조사를 해보니까 4.15 때처럼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경로,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짜 투표 경로, 그런 것들이 가짜 배송 경로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서울 동작 우체국에서 용인 수지 우체국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은 같아야 되는데 어떤 투표지는 이런 A 방식으로 간다면 어떤 투표지는 A 방식으로 가다가 엉뚱한 B 경로가 삽입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그에 따른 등기 번호를 부여하고 배송 경로를 가짜로 만드는 과정에서 남겨둔 그런 이른바 뭐 에스웨거나 범죄의 증거, 흔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서 가짜 투표지들이 발견됐습니다.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규격보다 긴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리고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거제 고현동과 그 여수 소라면 출생이 다른 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인쇄 자국이 동일한 그러니까 표시만 거제 고현과 여수 소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출생지는 같은, 즉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투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진위 같은 경우에 오신환 의원이 그 관외사전 투표에서 그 결과 일관되게 뭐 900몇 대 1400, 900몇 대 1400 투표함 5개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 관외사전 투표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득표율을 통마다 나올 수가 없죠. 거제에 놀러가는 사람, 뭐 여수에 놀러가는 사람, 제주도에 놀러가는 사람 다 다를 수 있고 전국에서 무작위로 오는 투표인데 투표함별로 이렇게 일관되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만든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개표 참가를 하신 분이 그 사전투표를 까는 과정에서 그 영상 제 유튜브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적은 자국들이 여러 장이 같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곳에서 제작해서 투입한 그런 가짜 투표지들, 가짜 우편 봉투라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오신환 의원의 그 관외사전투표 투표 현황처럼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수원전 김준혁이 당선된 곳,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일관되게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박영찬 후보와 그 31.3% 예측한 김민석 후보 간의 경쟁에서 역시나 관외 사전투표는 일관되게 김민석이 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무작위 투표가 그렇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일 투표에서는 박용찬, 고석, 그리고 이수정 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는데 어떻게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일관되게 질 수가 있는지, 이것은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랑식 투표함이 이번에도 사용됐습니다. 행랑식 투표함은 위법합니다. 원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투표함은 알루미늄 또는 철제여야 된다고 해서, 혹은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행랑식 투표함을 고소했습니다. 그 행랑식 투표함은 뚜껑하고 이 행랑 간에 봉인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뚜껑만 따버리면 그 행랑을 고스란히 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작하기, 바꿔치기 하기 딱 좋은 투표함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고소한 것은 결국에는 부정선을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토록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직접 날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을 일괄적으로 위조하고 단지 도장만 받아가지고 직접 찍지 않고 프린트로 이미지화해서 인쇄 날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투표지 위조를 하기 쉽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심지어 중앙선관위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은 이 선거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나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보험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돼요. 국민 혈세로 그들의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범죄 조직이다, 범죄 단체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공표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짜 투표지들이 발견된 것 중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QR코드는 4년 전 4.15 총선 때 사용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포항 북구에서 개표 분류기를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라고 부르는 그 기계를 통과한 상태에서 투표지가 QR코드가 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4년 전에 가짜 투표지 만든 제조 공장과 이번에 4.10 가짜 투표지 만든 제조 공장을 같은 곳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곳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걸린 겁니다. 이게 어떤 해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투표지를 일반인 우리 천창용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어 못 넣잖아.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것의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지 훼손된 투표함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선관위는 그것을 일관적으로 다 유효를 선언했는데, 봉인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투표함에 누군가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거나 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로 처리했다는 것 그 자체도 위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 전자개표기 역시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는 그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그 번제에 의하면은 위법합니다.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의 경우에는 입찰 단계에서 60명을 체크를 했는데 6명을 오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3천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는데 이거 여기서 끝나면 바다고 300만이 오류가 있어야 돼요. 10%가 오류가 있으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명의 그 오류율도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의 체크 기능을 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새가 2표, 3표를 행사해도, 천창용이 2표, 3표, 4표, 10표를 행사해도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표지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범죄자들을 국회에 보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중공이나 북한들은 그러한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북한이나 중국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그들의 호수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들, 약점을 잡힌 자들, 돈을 받아 처먹은 자들, 그런 자들을 대표로 올리고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나라를 팔아먹는 법과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행태는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장도 알고 있고 경찰청장 등에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스스로 맞습니다. 네네네. 걷어차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4.19, 5.16, 그 이상의 과거의 또 민중보기와 같은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수사 촉구에 대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국민의 일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이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재명 같은 범죄 혐의자, 범죄 피의자, 피고인하고 타협하거나 건강을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뉴스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범죄자 새끼들 다 때려잡아라. 네.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서 저 범죄자들 싸그리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관위의 100% 부정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이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선관위가 어떤 놈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감도 없습니까? 그런 감각도 없으면서 국정을 봅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드러난 부정선거 뿌리 뽑아서 4.15, 4.10 부정선거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다시는 범죄자 새끼들이 그리고 중공이나 북한에 우리나라를 호시탄탄 노리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저는 5월 말이 지나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분노해가지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뽑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 부정선거 붙자도 제대로 언급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 소리도 하기 싫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도 보면은 부정선거 수사자는 물러나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박주원 변호사님도 소문에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실시간은 약 8,000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셨는데, 윤석열 TV 유튜브에서, 그때 약 한 40% 정도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는데, 기자들도, 윤석열 또, 부정선거, 그리고 또 선관위 채용 비리, 낙하산 채용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당국 진짜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경남 그대가 고향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경남 고현동. 그러니까 나 알고 있습니다. 신원, 고현동.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신원으로 고현동이라고 하는데, 고현동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고현동. 저 역시도 경남 그제가 고향인데, 어쨌든 서울 올라가지고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2020년 한겨울에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서 문재인의 부정선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아무튼 세 사람이 경남 그대가 고향이 세 사람이 우연히 강남의 한복판에서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사전선거에서 경남 고현동에서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까 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 계속해서 수사를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까지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은 국민들은 하라라고 물러나라고 말씀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뭐 제목이 가능한지 추측이 되는지 가능한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죄를 일반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사형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고 국민한테 맞아 죽을 죄죠. 진짜 그 정도의 엄청난 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거제 고현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투표지를 그건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표 참관하면서 제가 발견했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의 제기를 하면은 선관위에서는 문제 없다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또 우리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또 거제 고현동에 그 담당 그 투표 관리관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인터뷰를 땄고 기사도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런 투표지 찍은 게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투표지 이거를 단순히 간과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전에 모의 테스트를 합니다. 투표 관리관들을 불러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15 총선 때 연수원에서 나온 그 1000장이 넘는 일장의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정 중원에서도 그렇게 됐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제 고현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투표 관리관이 그런 것들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가짜 투표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에 계신 분이 고발을 해주시면 그 대구에 있는 분이 또 고발을 해야 되고 거제에 계신 분도 고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체국이나 그 대표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운동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 거제 우체국도 거기 라인 이상한 경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는 것들을 해서 전국 곳곳에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 기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기지들을 이번에 소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질문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부정선거 저도 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역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 천창용 형님도 유튜브 하잖아요. 댓글 보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낮에서 댓글 보죠. 우리 늘 푸는 날 보죠. 늘 좋은 날 TV 보죠. 10분은 읽습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쫙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거나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볼 겁니다. 야 이건 뭐지? 이렇게 분명히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침묵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거든요. 제가 2020년에 TV조선과 탐사보도 7 부정선거 이거를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사보도 7 그 기사가 저하고 한 5시간, 7시간 취재를 했고 또 성관이도 막 몇십 시간, 몇백 시간 취재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저한테 질의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거 정말 나라가 넘어가는 문제인데 보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누른 거예요. 저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침묵을 하는 데는 결국에는 중공을 통과 북한의 협박 같은 그런 외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아마 1년 예산이 한 2,4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그 2,400조 중에 한 1, 2조만 한국의 정치권이나 법적에 투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권순일 50억 클럽 아직도 지금
압수수색과 뭐 어저께 녹취록이 나왔는데 지금 그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또 구속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 중국 자금에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변호사들이야 들어와가지고 50억 클럽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뭐 자문도 체결하고 이렇게 했겠죠. 단순히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그냥 자기의 양심과 가치를 팔아먹고 급기야는 나라도 팔아먹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중국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약점이 잡혀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 이 현상을 우리가 종지부를 찍어줘야 됩니다.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진짜 제대로 차리고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한데요. 또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아무튼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지금 나는 이재명 때문에 부정선거 사실 다 알게 돼가지고 지금 올해 8년째 끊임없이 비가 왔는데 막 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없어졌잖아요. 한 8차례 만남을 영시회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22대에서 조작으로 192석 그대 야당이 단속돼 놓으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고 사실상 상황은 이재명이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이 범죄자하고 야합하는 윤석열 너무 진짜 쪽팔리고 검사로서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다른 분에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검사가 범죄 피의자하고 타협하간다. 정말 쪽팔리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점 잡힐 게 뭐가 있고 뭐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쿠데타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불의가 심하고 대한민국이 썩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먹어요. 그게 대통령이 되잖아요. 뭐 올리브 혁명이 그랬다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라가 썩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판 뒤집어야겠다 이러면 쿠데타도 아니에요. 정당행위인 겁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명분이 있어요. 이 부정선거가 있는데 야 이거 나라 망치는 행위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이러면서 특별수사본부 조직해가지고 저 민주당 애들 싹 다 잡아들이고 국회의원 애들 내포하는 걸 싹 다 잡아들여서 싸그리 다 처단을 해버리면 쿠데타도 아니고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아니 권력이 없을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힘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나라에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범죄행위가 있었어요. 그거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때려잡는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약점 잡혔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냥 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 범죄자 세력들을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10분 발휘해서 이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어떤 자공 우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려사항도 필요 없이 그냥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매국노로 불리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모님의 그 얼굴과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검사
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쪽팔리게 범죄 새끼들한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너무 쪽팔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 왜 그런가 하면 법률 전문가니까 또 조금 이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법률 때 국민저항은 어무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 4.15 민주화 헌법을 개정한다고 부정선거가 명백한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첫 번째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대통령이 안 하고 그냥 사실상 식물이 끌려간다면은 국민들은 국민저항권과 국민봉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안 하면은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같은 또 변호사들의 법률가들, 한계한 대표나 또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특별 이렇게 민간으로 와서 정부가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안 하니까 정부와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이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전문가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결국엔 다른 어떤 수단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반 뭐 보충적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수단인 거죠. 국민 저항권 행사는 진짜 몰릴 대로 몰린 국민들의 마지막 그 피해 맺힌 절규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국민 저항권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저는 뭐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대각선을 하고 봉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미국에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미국과의 연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 선거정의연대를 출범을 하고 뭐 많은 변호사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또 국가 권력기관들에게 전달을 해서 너네들 뭐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정선거 세력이 굴복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팔아먹는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대대소속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그 욕을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자, 긴 시간 우리 또 부정선거 체계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변호사 TV 보면은 부정선거